대부분의 한국인은 매일 먹는 익숙한 반찬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식재료라도 조리법과 섭취 습관에 따라 영양을 충분히 얻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습관처럼 먹고 있다면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작은 조리 습관 때문에 중요한 영양 성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콩 한 줌이지만 먹는 타이밍과 처리 과정을 조금만 바꾸면 영양소의 효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학술지에 게재된 식품과학 연구들이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특정 식품이 몸에 좋다는 식의 획일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소 일상에서 혈당 변화를 체감하시거나 근골격계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입니다. 더불어 건강한 체중 관리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에게도 유용할 것입니다. 만약 이 중 한 가지라도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조리과학 이야기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핵심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특정 식재료가 체내 혈당 반응과 대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학적 기전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둘째로 나이가 들면서 점차 중요해지는 중장년층의 골밀도 유지와 혈행 건강 관리에 식단이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셋째로 오늘 내용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식재료에 포함된 미네랄 흡수 방해 요소를 제어하고 영양소의 체내 효율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올바른 조리 방법을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하고 영양가 높은 조리법 예시를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식재료가 혈당 변화에 미치는 진짜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이 일상에서 식사 후 겪는 신체 변화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식사를 충분히 마쳤는데도 한두 시간만 지나면 다시 허기가 지거나 무의식적으로 단맛이 나는 간식을 찾게 되는 현상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의지력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식후에 탄수화물이 빠르게 소화되면서 일어나는 급격한 혈당 변동, 즉 혈당 스파이크 현상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의 기전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체내에서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 속으로 급격히 유입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듯 가파르게 솟구치면 우리 몸의 췌장에서는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일시에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과도하게 분비된 인슐린으로 인해 이번에는 혈당이 기준치 이하로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뒤따릅니다. 이때 뇌는 에너지 부족 신호를 인지하고 가짜 배고픔을 느끼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간식을 섭취하게 되는 원인이 되며 이러한 불균형한 순환이 장기간 반복될 경우 최적의 대사 기능을 유지하는 췌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수년간 누적되면 체내 대사 조절 능력이 점차 저하되는 원인이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성인 중 상당수가 대사 관리가 필요한 경계 지표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더욱 주의해야 할 점은 많은 분이 자신의 현재 대사 지표가 경계선 상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기존의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식품은 이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두류 중 하나인 병아리콩은 대사 지표 중 하나인 혈당 지수가 비교적 낮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혈당 지수란 특정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지를 수치화한 지표입니다. 수치가 낮을수록 체내에서 당질이 천천히 흡수됨을 의미합니다. 흰쌀밥이나 정제 설탕의 혈당 지수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는 반면 병아리콩과 같은 전장 두류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여러 영양학 연구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이처럼 혈당 지수가 낮게 나타나는 주요 비밀은 바로 식품 내에 존재하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독특한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 체내에서 빠르게 분해되어 당으로 전환되는 것과 달리 저항성 전분은 소화 효소의 작용에 저항하여 소장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 구조적 특징을 가집니다. 결과적으로 대장까지 천천히 이동하며 대사되기 때문에 혈중 포도당 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병아리 콩의 이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풍부한 단백질과 식이섬유의 조합은 체내에서 포만감을 유도하는 장내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여 식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국제 영양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식단에 두류를 적절히 포함하여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다음 식사 시 자연스러운 섭취량 조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를 영양학에서는 두 번째 식사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낮 시간대에 섭취한 양질의 복합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저녁 시간대까지 완만한 대사 흐름을 이어가게 돕는 원리입니다. 해외의 대규모 보건 데이터 분석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수차례 이상 꾸준히 두류를 섭취하는 습관을 지닌 사람들은 대사 불균형이나 비만 지표가 상대적으로 낮게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식습관은 복부 주변의 내장 지방 축적을 관리하는 데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분비가 안정되면 우리 몸이 에너지를 저장하기보다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모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줄이는 식단 관리가 장기적인 체중 조절과 건강한 대사 환경 조성에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병아리콩 백지에는 다량의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인 기준 하루 권장 섭취량의 상당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함량입니다.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 운동을 원활하게 하여 배변 활동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장내에 존재하는 유익한 미생물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로서의 역할도 훌륭히 수행합니다. 장내 유익균이 호전되면 장벽 기능이 강화되고 이는 전반적인 신체 면역 대사 환경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현대 의학계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평소 장 기능이 약해 소화불량이나 불규칙한 배변으로 불편함을 겪으셨던 분들에게 두류를 활용한 올바른 식단 관리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균형 잡힌 시각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사 관리에 이로운 식품이라 할지라도 한 번에 과도한 양을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병아리콩 역시 탄수화물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하루에 조리된 상태 기준으로 반 컵에서 한 컵 정도를 다른 영양소와 골고루 곁들여 드시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또한 날것으로 섭취할 경우 체내 소화 효소로 분해되지 않아 심한 소화 장애를 유발하므로 반드시 충분한 조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뒤이어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병아리콩이 대사 안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학적 원리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완만한 당 흡수와 식이섬유를 통한 장내 환경 개선이 핵심 요인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쌀밥에 정제 탄수화물 비율을 줄이고 충분히 불린 병아리콩을 적정량 섞어 잡곡밥을 지어 보시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특히 중장년층 여성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정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차 약해지기 쉬운 골밀도 관리와 그 예방 기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소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 주변이 시큰거리거나 가벼운 일상 활동 중에도 관절과 허리에 무리가 오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뼈 조직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매일 미세하게 오래된 조직이 파괴되고 새로운 골 조직이 생성되는 역동적인 재형성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기에는 골 파괴와 골 생성의 속도가 균형을 이루어 단단한 상태를 유지하지만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생성보다 파괴되는 속도가 앞서게 되는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갱년기 전후로 호르몬 분비 체계에 급격한 변화가 찾아오면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골다공증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골파괴 세포의 과도한 활성을 억제하고 고령성 세포의 기능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균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보건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중장년층 이후 여성의 골다공증 발생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며 이는 가벼운 낙상에도 쉽게 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식단을 통해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을 보충해주는 것은 훌륭한 관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병아리콩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이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체내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하여 유사한 긍정적 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식물성 화합물로 일부 연구에서 골밀도 감소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병아리 콩에는 뼈를 구성하는 필수 미네랄인 칼슘과 칼슘이 뼈 조직에 안정적으로 흡수되도록 돕는 마그네슘이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개 골다공증 관리를 위해 멸치나 유제품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식물성 화합물과 필수 미네랄을 동시에 제공하는 두류 역시 훌륭한 대안 식재료가 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골밀도 관리는 남성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인 근골격계 강도가 저하되므로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병아리 콩은 심혈관계 건강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차 탄력을 잃고 좁아지기 쉬운 혈관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식품 속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관 내에서 콜레스테롤 성분과 결합하여 체외 배출을 촉진함으로써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체내 나트륨 배출을 유도하여 혈압 조절에 기여하는 칼륨 성분 역시 풍부하게 들어있어 전반적인 혈행 관리와 고혈압 예방적 식단에 유익한 특성을 보입니다. 따라서 평소 근골격계의 신호를 자주 느끼시는 분들은 식단 구성 시 다양한 채소와 함께 두류를 균형 있게 배치하여 식사하시는 습관을 지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올바른 조리 과학을 다루겠습니다. 아무리 영양이 풍부한 식품이라도 조리법에 따라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가공된 통조림을 사서 바로 조리하거나 충분히 불리지 않은 상태로 삶아 밥에 넣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일부 영양소의 흡수 효율 면에서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두류의 외피에는 식물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지닌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존재합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칼슘이나 철분, 아연 같은 유익한 미네랄과 피틴산이 결합하면 가용성 복합체를 형성하여 장내 흡수를 방해하므로 조리 전 이를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인 해결책은 조리 전 최소 12시간 이상 충분히 물에 담가두는 수침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피틴산 성분이 상당 부분 물로 용출되어 제거됩니다. 또한 콩을 먹은 후 흔히 겪는 복부 팽만감이나 장내 가스 발생의 원인인 특정 올리고당 성분도 수침 과정에서 함께 감소하므로 소화 건강에 훨씬 유익해집니다. 수침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불린 물을 따라버리고 깨끗한 새 물로 교체하여 조리해야 용출된 방해 물질을 완전히 분리해 낼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식품과학 분야의 일부 연구에 따르면 수침 후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 싹을 틔우는 발화 과정을 거칠 때 이소플라본 등의 특정 영양 성분 효율이 높아질 수 있음이 제시되었습니다. 발화 과정은 씨앗 내부에 감춰진 효소들이 활성화되면서 단백질과 전분이 소화되기 쉬운 형태로 분해되고 항산화 물질의 밀도가 변화하는 생화학적 전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발화를 시도할 때는 불린 콩의 물기를 빼고 넓은 그릇에 펼친 후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젖은 천을 덮어 실온에 적정 시간 관리해주면 미세한 싹이 돋아나게 됩니다. 이때 싹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영양소가 소비되므로 약 1cm 내외로 자라났을 때 조리에 활용하거나 냉장 보관하여 신속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충분한 시간 동안 물에 불린 후 삶아내는 것이 영양소 흡수 효율을 높이는 핵심이며 발화 과정을 가미하면 소화 편의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지식입니다. 오늘부터는 번거롭더라도 요리 전날 밤 미리 병아리 콩을 받아둔 깨끗한 물에 충분히 담가두는 건강한 주방 습관을 일상에 들여보시는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간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영양조리법 두 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삭한 식감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오븐 구이 형태의 건강 간식입니다. 충분히 불려 삶아낸 병아리 콩의 물기를 키친타월로 완전히 제거한 뒤 약간의 올리브유와 함께 항염 성분으로 알려진 강황 가루, 그리고 후추를 가볍게 버무려 줍니다. 강황 속 커큐민 성분은 후추의 피페린 성분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율이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시너지 효과가 있으므로 두 식재료를 함께 활용하는 조리법은 과학적으로 우수합니다. 이를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을 활용해 적정 온도에서 수분이 날아가도록 구워내면 정제 설탕이나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훌륭한 대안 간식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동의 전통 음식에서 착안한 크림 형태의 후무스입니다.
삶은 콩과 올리브유, 참깨나 들깨가루, 그리고 신선한 레몬즙을 함께 믹서에 넣고 부드럽게 갈아내면 완성됩니다. 여기에 시금치와 같은 녹색 채소를 데쳐 함께 갈아주면 채소 속 철분 성분이 레몬즙의 비타민 C와 결합하여 체내 철분 흡수 효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완성된 소스는 신선한 오이나 당근 등 수분이 풍부한 채소 스틱과 곁들여 먹거나 통밀빵에 가볍게 발라 아침 식사 대용으로 균형 있게 활용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간혹 통풍이나 요산 수치 우려로 콩류 섭취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최근 대규모 역학 연구들에 따르면 식물성 퓨린은 동물성 퓨린과 달리 요산 대사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보고됩니다. 다만 급성 대사 증상이 있거나 신장 기능 관련 기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에 대해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 식단에 반영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은 값비싼 건강 보조식품보다 평소 우리가 주방에서 실천하는 작은 조리 과학의 관심과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올바른 수침법과 조리법을 바탕으로 나에게 맞는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해 보시고 하루의 작은 변화를 통해 더욱 활력 넘치는 일상을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